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41일 후인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설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78명이었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30명 정도였는데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오늘은 이 무서운 현상의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 배우 최진실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해 자살자가 전년보다 1000명이나 늘었어요. 1000명이에요.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2019년 설리 사망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한림대 의대 홍현주 교수가 조사한 결과 설리 사망 이후 예년에 비해 학생 자살자 숫자가 매우 증가했다고 확인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작년 일이에요. 2023년 12월에 배우 이성균 씨가 돌아가신 후 2024년 1월 자살 사망자가 전년보다 34%나 늘었어요. 특히 남성은 44%가 증가했고요. 30대, 40대가 특히 많았어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건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요. 한 사람의 죽음이 수백 명의 죽음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까요? 1974년에 미국의 데이비드 필립스라는 사회학자가 20년 동안 자살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죠. 우리나라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연구했어요. 김남국 교수팀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유명인 자살 사례 10건을 분석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상관계수가 0.74였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20대 여성들이 가장 위험해요. 모방 자살이 2.3배나 늘어나고 추가로 22명 정도가 더 사망해요. 50대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20명 정도가 추가로 사망하죠. 가장 무서운 건 시간 패턴이에요. 유명인이 돌아가신 후 한 달 후에 자살률이 확 뛰어요. 그리고 3달 후에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정확한 패턴이 있어요. 설리와 구하라는 그냥 동료가 아니었어요. 둘 다 악플에 시달렸고 서로를 지지해주던 사이였거든요. 설리가 떠난 후에 구하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리 언니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41일 후에 구하라도 같은 길을 택했어요. 이게 바로 베르테르 효과의 무서운 점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슷한 처지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따라한다. 구할에게 설리는 그냥 연예인이 아니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1986년에 일본 아이돌 오카다 유키코가 투신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팬 7명이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2003년에는 홍콩 배우 장국영이 투신 자살했는데 9시간 만에 팬 6명이 따라했어요. 9시간이에요. 하루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커트 코베인이 자살했을 때 MTV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 결과는 그 지역에서는 모방 자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디어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한국 언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설리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조용히 치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언론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빈소 위치를 공개해버렸어요. 기자들이 장례식장에 몰려들었고 가족들은 할 수 없이 따로 조문 장소를 만들어야 했어요.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언론이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2024년 정부 발표를 보니까 권고 기준에 반하는 보도가 모방 자살을 촉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자살이 전염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증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나도 라는 심리죠. 두 번째는 정상화예요. 자살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유명인이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니까 실행하기 쉬워져요. 가장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에요. 한 사람의 모방 자살이 또 다른 모방 자살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전국 252개 지역 중에서 36곳에서 자살이 50% 이상 늘었어요. 네 곳은 200% 이상 늘었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파파게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파파게노가 자살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언론이 자살 예방 메시지를 함께 보도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살률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이후에 언론 보도 방식이 바뀌면서 베르테르 효과가 많이 줄었어요. 정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유명인 자살 보도 후에도 자살률이 별로 안 늘었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언론과 사회가 조금만 노력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요즘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유명인의 선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미국 금문교에서 투신하려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떨어지는 순간 깨달았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죽음만 빼고 말이에요. 생존자 100명 중 98명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순간을 후회했다고요. 지금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설리와 구하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이야기는 계속돼요. 베르테르 효과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파파게노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100명의 죽음을 부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100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죽음은 전염되지만 희망도 전염돼요. 다음 편에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 통계표 안에 차가운 진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실로 묶인 마음과 마음 사이 전해지는 아픔도 있지만 전해지는 희망도 있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가
미디어 속 슬픈 소식들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와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 베르테르가 아닌 파파게노의 노래를 불러보자. 전해지는 아픔도 있지만 전해지는 희망도 있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가. 내일은 법원으로 전화해봐. 24시간 누군가 있어. 말하기 어려운 그 마음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 전해지는 사랑이 있어. 전해지는 용기도 있어. 당신은 혼자가